안녕하세요. 화물 종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죠?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교통 관련 법규는요, 4가지죠. 어떤 것이냐?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리고 운수사업법,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최근에 기출되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동차 관리법은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 관리법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자동차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동차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안전 기준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동차 관리법에 들어있는데,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한테 자동차 관리법 문제가 교통 관련 법규 25문제에서 두세 문제는 꼭 나오니까 그동안 나왔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자동차 관리법상에는 자동차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그 자동차 종류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쓰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자동차의 종류에 근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규상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정해져 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2항,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다. 4항, 특수자동차라고 하는 건 가스 또는 유류 운송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어느 것이 잘못됐을까요? 자, 1항, 승용자동차는요, 승차정원 10인 이하를 승용자동차라는 거 아시죠? 승합자동차라고 하는 버스 개념이에요. 승차정원 11인 이상, 이게 승합자동차잖아요.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자체로 잘 만들어진 것, 이것이 화물자동차예요. 특수자동차는 어떤 건가요? 특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수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견인자동차라든가 군안자동차, 이런 것들이 특수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가스, 유류 운송을 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유류자동차, 가스를 싣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이건 화물자동차 개념이지 특수자동차는 아니죠. 따라서 1항에서의 잘못된 것 그랬으니까 특수자동차라고 하는 건 군안자동차라든가 견인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답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항이 잘못된 것이군요. 4항에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에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자동차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1항, 중고자동차, 자동차 아닌가요? 신자동차든지 중고자동차. 자동차 나와가지고 하루만 운전해도 그 자동차는 중고자동차가 되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자동차 범위에 속하는 것, 중고자동차가 속하게 되는 걸 만든 것인데, 이 항은 뭐가 틀렸나 봐요. 건설기계 관리법엔 건설기계, 이것은 중장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비록 건설기계에서 어떤 덤프트럭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 지게차라든가 일부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있지만,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그 차량은 중장비라고 그러지 자동차라고 하는 게 아니다. 3항, 농업기계 촉진화법에 의한 농기구, 경운기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운기 이런 것이 3항에 들어가는 거고, 4항,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이것은 군용 차량이에요.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중고자동차가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1항으로 여러분이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의 종류로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동차는, 그럼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종류가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뭐예요? 승용자동차,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륜 자동차. 따라서 종류에 적합한 것은 1항으로 답이 딱 나와 있네요. 어떤 것이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이것이 자동차 종류 전체를 얘기한다. 따라서 2항, 3항, 4항은 이 1항에서 무언가 하나가 빠졌어요. 따라서 답은 1항이 맞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때 실시하는 등록이다. 자동차는 등록해야 돼요. 자동차를 우리가 메이커에서, 자동차 제작 메이커죠. 제작해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자동차를 타겠다라고 하는 등록을, 소유권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처음 하는 등록을 뭐라고 그래요?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내가 주소지가 옮겨졌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뭐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또는 뭐 인천 분이 뭐 부산으로, 또 부산에 등록을 했는데 대전으로, 어떤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 또 화물 자동차는 또 사용 본거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하는 등록은 변경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차를 더 이상 나는 타지 않겠다, 없애버리겠다, 폐차 등록이라고 그러죠. 그걸 말소 등록이라고 합니다. 폐차 등록이라는 말은 없어요.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뭐예요? 이전 등록.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차를 팔 때는 어떤 등록이다? 이전 등록이라고 그런다. 소유권이 바뀌는 걸 이전 등록이라고 그러고요. 말소 등록은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자동차를 더 이상 없애버리겠다, 타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말소 등록. 신규 등록은 자동차를 처음 내가 구입하고 샀을 때에 하는 등록을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가 바뀌었다, 사용 본거지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변경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등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의 등록이라는 자체는 자동차는 등록하고 운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등록에서는 소유권이 바뀌는 이전 등록, 그 다음에 자동차를 더 이상 안 탄다고 하는 말소 등록, 그 다음에 처음 자동차를 등록하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주소지라든가 사용 본거지가 바뀌는 걸 변경 등록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재상에서 변경될 때 사용하는 등록 역시 그냥 변경 등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쩌면은 여기에 주어지는 문제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변경될 때 변경 등록이겠지 라고 찍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해 두시면 찍어서 답을 맞추는 것도 꽤 많이 나와요.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시 운행 기간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보면 앞에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보게 되면 뭐 화성시 해놓고 번호가 나무판으로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어느 건 울산시장 해가지고 나무판, 그건 바로 뭐예요? 울산시장이 일단 차를 준 거예요. 자, 화성시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제작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차를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사용 본거지,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관청에 가가지고 뭐하라? 신규 등록하세요라고는 임시 번호판을 줘요. 그것은 언제까지 타고 다닐 수 있느냐? 열흘 넘기면 안 됩니다. 열흘 안에 등록해야 돼요. 마냥 그놈 가지고 한 달, 두 달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따라서 임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임시 운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시 운행 기간, 나무판의 번호판은 임시 운행인데, 그 번호판인데 얼마 동안, 열흘 동안만 사용할 수가 있다. 열흘 안에 사용 본거지에 가서 등록해라, 그런 거죠. 따라서 10일 이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임시 번호판 기간 얼마예요? 열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변경 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 며칠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근데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뀐 곳에 가서 주소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바뀌고 난데 언제부터? 그날부터 30일이 넘으면 안 돼요.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6번째 문제는 사항이 답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7번째 문제 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동차는 안전하게 운행돼야 되겠어요.
비록 자동차 소유자가 점검도 하고 관리도 잘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마다 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 검사를 받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검사소라든가 1급 정비사업체에서 허가를 받은 검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검사를 받든가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검사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안 받게 되면 과태료와 또 계속해서 안 받게 되면 그 자동차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소시켜버리는, 직권 말소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검사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튜닝검사, 특별검사. 특별검사라는 건 없어요. 특별검사는 없다. 정기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몇 년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몇 년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정기검사가 있고요. 어떠한 사고가 빈번해가지고 검사를 일시적으로 쭉 해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 라고 했을 때는 임시검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튜닝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구조변경검사라고 그랬어요. 구변 그랬죠. 구조변경. 자동차 안에 또 자동차 밖에 어떤 장치를 했을 때 그것을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제대로 장치가 되어 있는가 검사받는 것을 구조변경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이름이 구조변경검사가 튜닝검사로 바뀌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임시검사, 튜닝검사가 있다. 특별검사는 없다. 알아두시고요. 8번째, 다음 중 자동차 검사 내용이 아니고 검사는 뭘 받는 거예요? 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일정하게 받아야 되고 수수료를 내고 받는 것인데 합격해야만이 그 자동차 계속 운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것을 검사해 주느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이 유지가 됐느냐? 안전도 검사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테스트 해보고요. 헤드라이트에 그 테스트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슬립에 자동차 옆으로 미끌리나 안 미끌리나 이런 검사. 이걸 안전도 검사라고 그래요. 검사에 가면 검사를 받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비 소음 검사. 이것은 환경 검사라고 그래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어떤 그 일반 대중의 어떤 그 공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 그러니까 검사장에 들어가면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같이 받는 것이다. 그 다음 3번째, 자동차 등록번호와 동일성이 있는가 없는가. 차대 번호가 원래 자동차 번호판하고 같은 걸로 되어 있는가 말하자면은 등록된 그대로 되어 있는가. 혹시는 차를 바꿨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따라서 안전도 검사, 그 다음에 환경검사, 배출가스 검사, 그 다음에 동일성 확인하는 것이 검사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종합보험 유효기간 확인한다. 종합보험을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영업용 자동차는 종합보험이 의무적으로 들어있어야 되지만 안 들었다고 해서 검사장에서 검사의 그 문제를 잡는 건 아니다. 그래서 8번의 문제에서는 내 사항이 답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째 문제 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후 각각 며칠 이내에 받으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 이내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25일 날, 26일 날 합시다. 26일 날이 검사 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검사 받으면 자동차마다 다르다 그러죠. 1년에 다시 검사 받는 게 있고 2년 후에 받는 게 있어요. 그럼 1년 후에 받는 걸로 봐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2023년 12월 20 언제 7일에 받으면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날 검사를 받았으니까 다음 1년은 언제부터? 이 다음 날부터 1년을 또는 2년을 해가지고 검사 받는 날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2023년도 12월 27일 검사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날 딱 가서 받으면 좋겠지만 그날 바쁠 수도 있어. 또 어떤 뭐 일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떡하냐. 여유 있게 검사를 받으세요 해서 앞에 와도 좋고요. 앞에 와도 좋고요. 비록 27일이지만 좀 지나도 검사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언제 앞에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022년 12월 26일 날 검사를 받아놓고 뭐 2023년 1월 달에 막 3번, 4번 받으면 3번, 4번 받은 걸로 쳐주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2023년 12월 27일 날이다 그러면 이날로부터 앞에 얼마
31일 이 사이에는 이날 받은 걸로 인정해주고, 또 이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 31일이 넘어가지 않는 30일 이내에 받게 되면 언제 27일 날 받은 걸로 인정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전에 31일 전, 후에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전후, 검사의 만료일의 전후 각각 며칠? 31일입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앞뒤에서 받으면 그 검사, 정해져 있는 검사 받아야 될 그 날짜가 맞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10번째 문제 봅니다. 화물 자동차, 특히 디젤 자동차 개념에서 보게 되면 운행 시에 연료가 타잖아. 연료가 이제 연소되면서 머플러로 나가게 되는데, 머플러에서 나가는 공해가스가 일부가 나와요. 뭐 휘발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LP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디젤 자동차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 입자의 공해를 뭐라고 그런다? 매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고 나가는 거, 불완전 연소 때에 나가는 건 이제 매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이제 CO라고 그래가지고 휘발유 자동차에서 이게 연료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게 되면 휘발유 냄새 나잖아요. 일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공해가스는 일반적으로 머플러에서 나오는 가스. 황산이라고 하는 것은 염산 황산인데, 자동차에서 굳이 얘기해서 배터리 액을 만들 때 물하고 황산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런 거지만 머플러에서 머플러를 통해서 나오는 미세 입자의 공해 물질은 뭐다? 매연이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 자동차의 연료가 완전히 연소된 상태에서 머플러에서 나오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 이렇게 나와요. 자, 새카만 연기가 나온다. 이건 뭐예요?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완전하게 연소가 되지 않은 거. 불완전 연소 때는 검정 연기가 나온다. 하얀 연기가 나올 때 있어요. 머플러에서 하얀 연기가 나와. 이것은 엔진 오일이 타고 있을 때예요. 피스톤 링이 어떤 제 역할을 못했다든가 어떤 이 실린더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여하튼 간에 하얀 연기가 나올 때가 있고 검정 연기가 나올 때가 있다. 하얀 연기는 엔진 오일이 타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연소될 때 하얀 연기, 잘못된 자동차지요. 두 번째, 완전하게 연소되지 않는 불완전 연소예요. 어떤 불완자의 어떤 문제 이런 게 있을 때는 새카만 연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완전하게 연소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머플러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 청색 아니면 전혀 색깔이 없는 것, 무색이나 청색, 이것이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가 완전히 연소된 상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엔진 오일이 자동차 엔진 안에서 연소됐을 때 머플러에서 나오는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나와요. 그러면 하얀색이라고 여러분이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중에 자동차 운행 시에 해당 차량에 꼭 비치하고 다녀야 될 게 뭐예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부착하고 다니고, 자동차 안에는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마찬가지예요. 뭐가? 자동차의 번호판, 자동차의 소유자, 또 자동차의 어떤 기본적인 재원 들어있는 자동차 등록증이 꼭 있어야 돼요. 따라서 자동차 보험증권 없어도 돼요.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에 꼭 비치하고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납입 영수증 잃어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영수증, 영수증 자동차 살 때 얼마,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동차 안에 꼭 비치해야 될 것은 자동차 등록증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문제 봅니다. 정비불량으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비 명령을 내리고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저 자동차가 정비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것도 정비가 잘못된 거죠. 매연이 나오는 것도 정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 정비를 하세요. 그래서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 자동차 더 이상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하고 그 다음에 운행해야 됩니다 라고 명령을 내리는 자, 누가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정비명령 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 내리는 건 지방경찰청장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3번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점검,
자동차의 정비, 자동차 검사, 그 다음에 정비를 잘못한 거, 또 구조 변경을 잘못된 거, 이거 다시 하세요 라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경찰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귀 다시 하십시오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문제 봅니다. 자동차 튜닝 검사에서 승인되는 거는 뭐냐? 튜닝 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조 변경 검사예요. 내가 자동차를 구조를 좀 변경시키겠다. 자동차를 내가 사가지고 신규 등록을 해서 타고 다니는데 뭐 내가 사용하고는 용도에 조금 변화를 갖고 싶다. 승차 정원을 5명으로 했는데 10명으로 늘리겠다. 구조 변경 검사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화물 자동차의 그 적재 그 양이 얼마? 2톤 또는 1톤, 5톤인데 뭐 5톤으로, 6톤으로, 10톤으로 늘리겠다. 구조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 전체 무게가 늘어나는 거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자동차 종류, 화물 자동차를 갖다가 뭐 승용 자동차로 만든다, 승합 자동차로 만든다, 종류 변경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도가 떨어지게끔 돼 있는 거 안 받아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승차 정원이 늘어난다든가 자동차의 종류가 바뀐다든가 총 중량이 바뀐다든가 이런 건 신청해도 안 받아준단 말이죠. 구조 변경이 안 되는 거, 튜닝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중량 증가 안 돼, 자동차 종류 변경도 안 돼, 안전도 저하가 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불법 구조한 상태를 다시 원상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게 되면 빨리 하십시오 라고 받아주겠죠. 따라서 튜닝 검사, 옛날에 구조 변경 검사예요. 튜닝 검사에서 승인되는 것은 1항, 2항, 3항은 전혀 승인이 안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승차 정원 증가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불법 구조 제거로 인해서 돼 있는 것을 원상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튜닝 검사에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관계법령에서 25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전체 시험 문제는 80문제이지만 법률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교통 관련 법규가 25문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최소한 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꼭 나오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관리법 기본적인 내용은 꼭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요한 문제만 속아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세요. 문제는 뭐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면 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뭐 개인 지도 받으면서 공부하는 그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막 답만 암기했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고요. 시험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2편 자동차 관리편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